사랑합니다. 안녕. 자주 오지. 요즘은 여러분한테 얼굴을 자주 보여야 될 것 같았어.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방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지루해질 것 같고, 그리고 얼굴을 들이미는 선생님들도 잘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다들 그냥 켜놓기만 하고 초창기처럼 뭐야? 겉에서 보는 척 하다가 아니면 켜놓기만 하고 휴대폰을 막 하고 있거나 아니면 딴짓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서서히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만이라도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이자 실제 수업하는 것 같게 이렇게 하려고 다시 한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 괴롭지만 다시 한번 얼굴 봐주시고요. 이거 아마 볼 때쯤이면 계약이 한 주 더 연기되었다. 아니면 또 연기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이태원 클래스에서 정말 클래스가 다른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치. 아마 6월달 계약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해줘야 돼. 잘 안 되겠지만 집에 나 혼자 있고 엄마 아빠 없고 손에는 핸드폰 있고 맞지? PC만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몸을 한번 다시 움츠렸던 것을 피고 아니면 자빠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추 세워서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래간만에 한번 얘기해 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면서 오늘은 1919년 우리 민족의 최고의 민족 운동 3.1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까지 배웠잖아. 1910년대는 무슨 통치?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고 억압하고 밟고 칼로 막 몽둥이로 막 이런 때였어. 자, 식민지를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뭐 아주 기본적인 생각으로 식민지 경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있지. 쥐도 구석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고양이를 문다. 어떤 그런 경우인 거야. 자, 한민족을 무조건 밟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민족도 참다 일어나게 된 거지.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일제는 무시해버린 거지. 아마 야네들은 그러할 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나 봐. 우리 민족을 너무 하찮게 보지 않았는가. 자, 그래서 참다가 이제 폭발합니다. 9년 정도 되니까 10년 막 넘어가는 그쯤에 하나 둘씩 폭발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서 폭발했냐 하면 국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몸이 자유로운 바로 이 만주 지역에 자 무단 통치가 실시가 되면서 또 의병투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 만주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지. 자, 거기에서 여전히 무장투쟁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살던 특히 독립운동 기지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맞짱 떠보자. 그 해가 1918년이라서 그 해가 무오년이거든. 자, 우리 1919년 3.1운동을 기미년 독립선언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 기미독립선언. 자, 1919년은 기미년이라 그러고 1918 음력으로 1918년이거든. 그래서 이게 무오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무오. 글자가 잘 안 보이지? 무오년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다른 말은 교과서에는 대안으로 돼 있어. 대안 독립선언, 무오 독립선언 같은 말이야. 자,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1918년 12월 음력으로 12월 무오년 마지막에 대한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여기에 자극받은 또 역시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있었던 일본 그것도 일본 수도 도쿄 한복판에서
YMCA 강당에서 유학생들 당연히 유학생이면 뭐 어떻게 해든 가지 그 집안이 친일 쪽이었겠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겠지.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까지 왔지. 하지만 그 친인의 자식들이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박혔나 봐. 그래서 도쿄 한복판에서 2월 8일날 독립선언합니다. 그 기초를 이광수라는 우리 3대 천재, 한국에 나온 3대 문학가라고 하는 이광수가 여기로 적혀있고 또 어디 적혀있어? 여기 보면 여기도 이광수 적혀있지. 이광수 이렇게 적은 이유는 우리 왜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 청산하잖아. 그때 가장 먼저 청산하자라고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광수였거든. 자, 이 민족운동을 이렇게 가열차게 했던 분이지만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친일로 돌아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1920년대 하면서 다시 할게. 이광수가 기초를 잡은 28 독립선언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대한독립선언 만주에서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에서 발표가 되었다는 게 당연히 국내에서도 전해졌을 거 아니야. 자,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단체가 있었지. 뭐 대한광복회 공화정을 주장하는, 그 다음에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있었지. 신민회는 1911년에 해체됐지만, 자, 그런 비밀결사 조직으로 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무당통치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외에서부터 이런 독립선언도 있다라는 것을 들은 국내에 있었던 비밀운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야, 국내에서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수를 뺏겼다. 우리가 여기에 자극받아서 우리가 진짜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는 없지만 힘없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고종이 때마침 크게 한 건 합니다. 바로 자기의 인산일, 자, 황제 또는 왕의 제삿날을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인산이라고 해요. 고종 인산일이 3월 3일이거든. 그 3월 3일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종 장례식에 참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근데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런 말, 그래도 일국의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데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러면 너무 태색되지 않나. 그날은 그냥 장례식만 숭고하게 거룩하게 하자. 그 대신 하루 땡기자. 이렇게 됐어. 하루 땡겨서 3월 2일 날로 바뀌었어. 그런데 3월 2일 날이 무슨 날? 일요일. 일요일은 무슨 날?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날. 기독교 신자들이 반대하는 거야. 야, 하느님한테 기도해야 돼. 안 돼. 이래. 안 돼. 민족 대표 33인들 중에 바로 이승우를 대표하는 기독교 대표들이 과반수였거든. 안 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하루 다시 앞당긴 게 3월 1일이 된 거야. 왜 3월 1일인지 알겠지? 원래는 3월 3일이었는데 3월 2일 됐다가 3월 1일이 된 거야. 자, 그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3월 1일 날 파고다공원 탑을 파고다라고 하거든. 파고다공원, 그 당시 파고다공원, 지금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만세운동을 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어. 그래서 당일날 됐어. 33인이 탑골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그때는 만세운동을 한다는 말도 누구한테 들었겠지. 아니면 일주일간이 장례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 있는 상태였거든. 자, 그래서 탑골공원에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겁이 난 거야. 와, 이러다 우리가 만세로 시위를 하다가 일본군들이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만세 운동을 하려고 했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라는 선언만 하고 그냥 자수하자, 깔끔하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화관이라는 33인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술집이라고도 얘기하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33명이 모여가지고 기미독립운동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화 걸어서 우리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민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아주 유명하신 한국사 탑강사 설민석 선생님 이 태화관을 술집이라고 얘기하고 그 술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독립선언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33인들의 후손들한테 막 고소당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재밌게 하시려고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뭐 음식점이니까 또 술 한잔 할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도 너무 중영점을 두지 말고 33인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했다는 거에 여러분이 중점을 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수를 하는 순간에 탑골공원에 있던 학생들이 너무 안 오니까 이 사람들 수소문 해가지고 태화관까지 온 거야. 그래서 민족 33인 대표들한테 왜 안 오세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학생 네가 대신 우리 대신 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주고 그 학생이 대신 가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읽게 되는 거지. 5등은 이렇게 돼. 5등으로 시작되는. 여러분 선생님은 중학교 때 막 그거 국어 시간에 막 배웠는데 여러분이 따로 배우는가는 모르겠지만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막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선언하고 나서 어떻게 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막 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게 3.1 운동이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었어? 제일 먼저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시위를 해야지 먹혀 들어가지. 제일 처음은 도시에서. 그리고 농촌. 자, 3.1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 경과 과정을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비폭력. 제일 처음에는 만세 시위 운동만 했어. 그러다가 경찰들이 와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리고 잡아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그냥 비폭력으로 만세만 불렀는데 우리를 왜 죽이냐, 잡아가냐. 안 되겠다.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것과 합쳐지는 만세 시위가 전국 곳곳에 일어나니까 이것들 맛 좀 봐라. 그래서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라는 곳에 만세 운동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표본으로 본때를 보여주려고 제암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싸그리 주로 남자들이 만세 운동했어요. 남자들을 싸그리 교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불이 났으니까 막 문을 부수고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때 밖에서 총을 쏴버려요. 어마어마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가지고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이 제암리 학살 사건이 3.1 운동의 대표적인 학살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고종 인산인날 하게 되었고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비폭력에서 폭력이야. 그 다음 우리 폭력했어. 우리 폭력적으로 하긴 했다라는 거.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이었다라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제암리 학살 꼭 기억하고 민족대표 33인이 3.1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이 손병희는 천도교. 예전에 동학. 그 다음에 이승훈 기독교 대표. 한용운 불교 대표.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이 33인의 역할을 했다라. 근데 왜 33이야? 33은 동양에서 완벽한 숫자. 우리가 타종할 때도 33번 치지.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할 때도 3세판. 그 다음에 탑들은 다 3층석 탑.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 천지인 세 개지.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3이 완벽한 숫자인데 그 완벽한 숫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더 완벽하다. 그래서 33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상식으로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3.1 운동이 일어났어. 근데 이 3.1 운동이 있었던 또 국제적인 흐름이 뭐가 있었냐면, 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무호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국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3.1 운동이 직접적이었지만, 간접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게끔, 이런 무호나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게끔 했던 그 계기가 뭐냐면,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거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전 세계 민족들이요. 자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요.
여러분의 민족은 여러분이 알아서 자신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멋진 말을 해. 근데 이때 윌슨은 승전국,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위치에서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민족들한테 이렇게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서 이들이 독립을 하면 그 땅을 빼앗아 가기 위한 제국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외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인들도 이 속뜻을 몰랐던 거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이 자국의 존재의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된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니까 뭐야? 미국까지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다? 우리 힘을 얻고 뭔가 하자라고 얘기한 거지. 근데 솔직히 뭐다? 패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다. 근데 그럼 패전국 해당되지 않아요? 그때 일본은 마지막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미국 편에 들어. 미국 편에 살짝 발을 담그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승전국이 되는 거야.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은 승전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승전국 식민지 조선은 제외되는 거지. 제외. 아니야.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래가지고 파리 강화회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부랴부랴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이 있었지. 이 상하이 신한청년단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우리의 식민지의 입장을 알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제가 다 선 써가지고 이 김규식이 말은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 미안. 이게 처음으로 쌤 동영상을 기침했다. 그래서 김규식도 파견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꾸준하게 기자들을 만나서 나름대로는 우리 식민지의 모습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일본이 승전국 위치였기 때문에 우리 말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많은 나라한테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또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레닌이 약소국이요 우리가 다 도와줄게, 공산주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패전국 승전국이라는 말 없었거든. 약한 나라요 소련이 도와줄 거니까 공산주의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계 절반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미국은 패전국 식민지에 해당되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지만 레닌은 패전국 승전국 관계없이 약소국을 지원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혹해가지고 민족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이 되고 우리도 1920년이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론만 들으면 훨씬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간답거든. 그치? 그래서 공산주의가 인기를 얻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레닌의 약소국 지원이라는 이런 전략 때문에 먹혀 들어갔다라는. 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이 3.1운동 영향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생긴 거야. 자,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서 죽었지만 구심점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독립운동 단체보다 큰 단체겠지. 자, 그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서울의 한성정부. 그 다음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운동. 그 다음에 상하이의 임시정부. 이게 세 개의 가장 큰 정부가 만들어졌어. 자, 근데 정부가 세 개나 있으면 독립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한 개로 합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활동하기 너무 힘들다. 일제가 당연히 일망타진할 거니까. 두들겨 죽여버릴 거니까. 그러면 한성정부, 비밀스럽게 한성정부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 대놓고 떳떳하게 하자라고 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그 대신 연해주에 갈 것이냐 상하이에 갈 것이냐를 의논해. 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주장하고 상하이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상하이에 세계 각국의 웬만한 대사관들이 다 있었거든.
외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하니까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는 외교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밀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무장투쟁은 벅차다. 그러니까 상해에 위치한 임시정부로 우리가 임시정부로 삼자. 그래서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의 최초의 정부가 됩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장 최초의 민주정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법통은 한성정부의 법통을 잇고, 왜? 한성정부가 국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정부의 법통을 잇고 외교론을 중심으로 상해에서 활동하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상해 임시정부는 어떠한 정부인지 가기 전에 3.1운동, 이렇게 대단한 3.1운동은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세계 민족 독립운동사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기지.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제국주의들의 식민지였던 인도, 많은 나라, 이집트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인도의 간디. 자, 간디가 인도 사람이라는 걸 알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인도의 간디가 이 3.1운동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 그 얘기해. 자, 보아라. 저 대한민국이란 대한제국이란 나라에서도 일본에 저항하는데 우리는 뭐냐라는 거지. 그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거든. 그래서 간디가 우리 3.1운동 영향으로 간디 비폭력 독립운동을 실시합니다. 자, 간디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일관되게 독립운동을 일구어내. 자, 그리고 중국은 중국 땅이 다 넘어간 건 아니라 완전히 일본한테 식민지가 된 건 아니라 거의 3분의 2 정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어.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일본도 그 일본이 아니 그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오사운동이라는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다 뭐의 영향? 3.1운동 영향. 3.1운동이 동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어마어마한 동아시아 아니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민족 독립운동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그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임시정부니까 정부의 모습처럼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잠깐 볼까? 자, 먼저 임시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가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분리되어야 돼. 각각이 하는 일이 달라.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의 부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부다라는 거 기억해. 이걸 만들고 나서 다른 것들 기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 이렇게 각각의 새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활동을 합니다. 자, 상하에 있기 때문에 국내 독립운동가들하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독립은 지금 여기 한반도가 독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 연통제 교통국을 만듭니다. 자, 연통제 행정조직이야.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문서들을 여기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보조직인 교통국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자, 정보조직과 문서 같은 거를 서로 전달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교통국이었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19년에 만들어져서 잘 활동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당연히 누가? 일제는 알았겠지. 자,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미행하고 조사해가지고 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밀정 들어봤지? 영화도 있었는데 이중간첩 밀정을 통해서 이들을 1921년에 일망타진합니다. 모두 다
밝혀내서 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어떠한 단체가 있었냐면 이런 정보라든가 연통제 교통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재워주고 돈을 모아두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아지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지트. 그 아지트가 이 바로 만주의 단둥이라는 곳에 이룬양행이라는 가게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부산에도 백산상해라는 이런 가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연통제 교통국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아지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부산에 가면 대한민국 영화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지? 자갈치시장 있는데 광복동인가? 거기 바로 앞에 가보면 백산상해가 있어. 그 자리에 그대로 백산상해라는 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꼭 가보고. 자, 그리고 이룬양행. 자, 이룬양행은 이제 백산상해는 안희재라는 독립운동가가 만들었던 아지트지만 이 이룬양행은 이 관리인이 누구냐면 아일랜드인,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조지 쇼라는 이 아일랜드인이 만든 임시정부의 아지트예요. 그게 바로 이룬양행. 이룬양행과 백산상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 자, 그리고 상해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고 보존하고 일구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료편찬소를 만들고 또 상해에 있는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만방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주체가 역시 친일파 이광수가 했다라는 거죠. 이광수는 친일파가 되기 전에는 정말 대단한 독립운동가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였다는 게 더욱 또 충격이었겠죠. 그 다음에 애국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친일파지만 그래도 독립운동에 조금씩은 도움을 주는 그런 친일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 중에서도 이중적인 모습인 친일파 아니면 돈 많은 외국인들한테 나중에 독립을 하면 갚을 테니까 우선 돈 좀 빌려줘. 그 증거 아니면 그 신용장 같은 거지. 애국 공채를 발행해서 너 이거 갖고 있어?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100만원, 1000만원 빌려줘. 나중에 독립하면 갚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애국 공채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지만 1921년에 어떻게 되었어? 연통제 교통국 일망 타진되면서 다 잡히면서 국내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국내랑 연결이 안 되니까 독립운동하는 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야, 독립운동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아? 임시정부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을 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가 국제연맹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뭐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평화를 위해서 만든 국제 조직이 국제연맹이었는데 그 국제연맹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신 어떻게 위탁으로 해줄 수 없겠니? 우리 너무 힘이 없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국의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승만은 너무 국제적인 힘에 의존하려고 했지. 그래서 여기 임시정부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조직원들한테 일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혼자 독단적인 생각으로 국제연맹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임시정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야, 일국의 대통령이 네 무슨 짓이야? 우리한테 사기도 안 하고 네가 뭔데? 암만 네가 대통령이지만 네가 뭔데 국제연맹한테 위탁을 얘기해. 너 안 되겠다. 너 내려와야 되겠다.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이때도 탄핵이 있었어. 당연히 있지. 정치를 못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하고 나서 야, 전 세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모여서 우리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한번 머리 싸매고 토론해보자. 그게 바로 1923년에 모인 국민대표회의.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자,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임시정부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29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수락하고 있는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상승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게 그 기점이 되는 게 국민대표회의인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이 3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자, 확 디벼라. 모든 걸 새롭게 판짜자. 야, 임시정부 이거 안 돼. 임시정부 안 되는 이걸로는 안 되니까 새로 확 디비자. 새롭게 뭔가를 만들자. 창조파. 대표적인 사람 신채호. 신채호를 중심으로 창조파가 새롭게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그 반대편에는 야, 임시정부 잘 있어. 임시정부 잘하고 있는데 뭘 임시정부 안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돼. 조금씩 개조하면 돼. 뭘 다시 새로 해. 새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아? 그러면서 안창호 알지? 친민의 안창호. 그 안창호가 주장하는 개조파. 이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열띠게 토론합니다. 얼마나? 3개월 동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잖아. 당연히 이렇게 앞만 싸워봤자 이렇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합의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돼? 결렬.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이탈해버립니다. 아, 나랑 뜻이 안 맞네. 아, 나 갈 거야. 창조파도 떠나게 되고 개조파도 떠나게 되고. 뭐야?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구. 그리고 김구를 지지하는 임시정부를 존재시키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임시정부를 이끌고 갑니다. 자, 먼저 이승만의 탄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승만 이제 너 대통령 아니야. 내려와. 그래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나서 제1대 대통령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삼습니다. 제1대 대통령 박은식. 뭐 알면 더 좋고 몰라도 되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2대 대통령 박은식. 자, 그리고 나서 이승만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본거지가 있으니 미국에서 계속 외교 활동을 해. 자, 그래서 이승만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승만의 방법이 아는 임시정부를 이끌던 독립운동가랑 달랐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승만은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정부랑 외교 활동을 계속 하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자, 대통령 한 명으로 임시정부를 이끌기에는 힘들다. 벅차다. 그래서 어떻게? 집단 지도체제. 가기 전에 의원 내각제. 집단 지도체제보다는 약간 약한 의원들을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무령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나가자. 이렇게 잠시 하다가 결국에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그치? 지금의 장관급들을 몇 명이 집단 지도 체제로 국무위원 제도로서 임시정부를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30년이 다 넘자 아무도 임시정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왔어. 그래서 뭔가를 대한민국에 있는 본국에 있는 사람들아,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한테 임시정부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테러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던 이봉창.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로 도시락 폭탄의 주인공. 자,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일본 전승국 잔칫날 도시락 폭탄. 실제로는 물통이 터졌다고 그랬지. 그 도시락 물통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 두 명에 의해서 목숨을 건 이 두 명에 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세계 각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쫙쫙쫙 임시정부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중국 국민당에서 못했던, 자, 그때도 거의 10억에 가까웠거든. 자, 10억에 가까운, 수억만에 가까운 중국인들도 못했던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 두 사람이 해냈다라면서
중국 국민당이 한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서 돈도 있겠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임시정부는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때 당시 중국도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고 있는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당을 따라서 중국 저기 깊숙한 내륙에 있는 충칭에 가가지고 새롭게 임시정부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주석으로 앉게 되고요. 우리도 당당히 무력으로 일본과 싸우겠다라는 생각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 광복군 창설. 자, 그러면서 바로 1년 뒤에 선전포고를 하죠. 야, 일본 우리랑 싸우자. 선전포고. 이거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겠지. 총 대 총으로 싸우자. 우리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니네한테 호락한 그런 민족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 와중이거든. 이때 일본이 미국에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지. 우리가 나라를 해방하고 나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국강령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선전포고하고 해방 이후의 모습까지 딱 나타낸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 자신감에 44년에는 김구가 여전히 주석으로 있고 주석. 그 다음에 지금의 국무총리격, 부주석. 새롭게 바꾸는 거지. 자, 주석과 부주석이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2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과 지금에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제, 다른 말로 주석, 부주석제를 만들고 나서 광복 이후에, 건국된 이후에, 광복 이후의 모습을 만들 모습까지.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해방을 맞이한. 여기까지의 내용이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임시정부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교과서 저 뒤편까지 연관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렸어. 한꺼번에. 학습지, 좀 이따가 학습지 동영상 선생님이 할 건데 그 학습지 동영상에는 임시정부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해방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일괄적으로 학습지에서도 정리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시험 범위 안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만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